다들 발라놓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잖아. 네. 누가 하나 방귀를 끼면은 이불 털썩이지 마라, 이불 털썩이지 마라 막 그러죠.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진짜 그 파워가 아주 대단해요. 고구마 방구를 한번 끼면 창문 다 열어야 돼요. 실제로 고구마랑 관련이 있나요? 뜨끈뜨끈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맛입니다. 최근에도 아주 뭐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아주 애정하는 그런 음식으로 굉장히 인기가 좀 많고요. 그렇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직접 이걸 농사를 지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먹었던 기억이 있고, 아마 도시에서 좀 자라신 분들은 이제 또 퇴근길에 아버지께서 골목길에서 이거를 이렇게 한 봉지 사갖고 오신 그런 기억들이 아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난 저 통닭을 하려고 그랬었거든. 네. 근데 농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저도- 통닭은 아니야. 저도 통닭. 그러면 뭐냐? 고구마야. 고구마. 본의 아니게 제가 너무 힌트를 강하게 드려버렸네요. 그러니까 통닭을 외치고 또 우리를 아주 우습게 봤어. 가야 되는데 영양 듬뿍 배고픔을 달래준 구황작물입니다. 네. 구황작물하면 네. 그 벌써 나왔어요, 답이. 그건 아니 농사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예상하셨을 거예요. 우리 진짜 아버님이 봉지에다가 이렇게 구운 고구마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렇게 딱 이렇게 사가지고 올라오셨어요. 맞아요. 집으로. 자, 그러면은 네. 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드라이브. 짠! 맞아. 역시 고구마네요. 네. 근데 고구마의 이런 구황작물로서의 그런 가치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워낙에 이제 구황작물이 가뭄이라든지 어떤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이제 꾸준하게 생산이 돼가지고, 사실 이제 흉년으로 굶주림이 심할 때 이제 주식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구황작물이라고 하죠. 여주는 이 고구마를 키우기에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떤 자연적인 환경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수확을 할 때 수확기에 온도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굉장히 이제 영양 성분들이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전분이 많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유기물들의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그런 고구마가 생산이 되고요. 땅 자체가 통기성이 좋아서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색상이 좀 더 진하고, 그리고 육질이 좀 단단한 그런 고구마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주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 고구마는 맛이 좀 약간 꿀밤과 같다 해가지고 밤고구마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착 쪼개면은 진짜 밤 알맹이처럼 네, 새노란. 잘 삶아놓은 것처럼 됐는데 그 물고구마라고 이렇게 네네네. 보면은 그거하고 다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주로 밤에 먹는다고 야식으로 밤고구마라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보면 이 군밤처럼 노란 그럼 단맛이 강하게 나더라고요. 그 뭐하고 먹으면 맛있죠? 김치? 네네네. 네, 사실은 비슷한 게 사실 감자잖아요. 감자는 잎은 먹지 않잖아요. 잎은 먹지 않고 그냥 그 감자, 그 열매만 뿌리만 먹지만, 사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도 먹으면서 줄기나 잎 부분까지 다 사실은 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비빔밥에 고구마순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여름철에 반찬으로 이제 고구마순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밥도둑이에요. 아이고 갈치조림할 때 네. 고등어 조림 같은데 생선조림할 때 많이 그 먹죠. 생선조림에 수북하게. 고구마 꼭 줄기 들어가야 이렇게 돼요. 넣잖아. 맞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요, 이 고구마를 많이 드세요. 이제 고구마는 칼로리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다이어트 하면 음식 섭취량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어쩔 수 없이 변비가 좀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칼로리 조절도 하고 음식 조절도 가능하지만 거기에 이제 변비를 이제 예방하고 뭐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뭐 다이어트에 고구마, 이거는 거의 이제 등식이 성립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출출할 때 한 예. 번씩
간식으로 먹으면 참 좋죠. 그러니까요. 근데 감자랑 고구마랑 보면 감자가 덜 달고 고구마는 달달하니까 아무래도 좀 칼로리나 이런 게 좀 단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감자랑 고구마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분에 따라 좀 다른데 한 60에서 80kcal 정도 되고요. 고구마는 한 100에서 120kcal 정도 배 되기 가까이 때문에 되네요. 네. 네, 실제 칼로리는 높아요. 그런데 칼로리가 높다고 해서 꼭 얘를 살이 찌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는 속도가 좀 감자에 비해서 좀 더 느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에는 혈당 지수가 낮다, 천천히 소화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오히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조금 더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게 고구마예요. 네. 생으로 깎아 드시고 당뇨 있는 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드시더라고요. 굉장히 도움이 되실 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생으로 드시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칼륨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칼륨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우리 몸에 과잉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특히 혈압 높으신 분들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생으로 드셨을 때 좋은 이유가 네. 사실은 이제 똑같은 고구마라도 생으로 먹을 때 이걸 물로 쪘을 때 구웠을 때 칼로리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일 칼로리가 높은 건 구웠을 때예요. 고구마를 보통 한 8월에서 10월 정도에 수확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고구마는 겨울 간식으로 주로 많이 먹잖아요. 그럼요. 겨울에 이제 군고구마 하면 굉장히 이제 달콤해지는데 사실은 이제 고구마는 저장을 해놓으면 전분이 분해가 되면서 당분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확해서 놔두게 되면 이게 처음엔 전분은 사실은 우리가 먹었을 때 직접적인 단맛은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효소에 의해서 이게 당분으로 좀 많이 바뀐 상태, 어느 정도 저장해서 겨울철에 그걸 군고구마로 해 먹으면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기도 하고 단맛이 많이 증가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구나. 이게 먹고 나면 이게 방귀를 또 많이 끼게 돼요. 꼭 이 얘기 나와야 되죠. 이 구황작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쌀 대신에 이제 고구마에다 김치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네. 이불을 이렇게 펼쳐놓고는 다들 발라놓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잖아. 네. 누가 하나 방귀를 끼면은 이불 털썩이지 마라, 이불 털썩이지 마라 막 그러죠. 근데 그거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진짜 그 파워가 대단해요. 고구마 방구를 한번 끼면 네. 사실 창문 다 열어야 돼요. 아니 진짜 실제로 고구마랑 관련이 있나요? 선생님? 방귀하고? 네. 고구마와 방귀 실제로 관련이 있을지 오늘도 퀴즈를 한번 아 오늘도 풀어볼까요? 퀴즈가 네. 오호. 네, 고구마는 방귀와 관련이 있다? 없다? 선배님 네. 있다고 하실 거죠? 당연하죠. 우리 이우석 선생님은요? 아, 저는 당연히 있답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아까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고, 네. 그 다음에 그 고구마 성분이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나중에 이제 배 안에서 모든 거 소화를 잘 도우니까 소화가 잘 되면 가스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방귀는 고구마 관련이 있다. 저는 없답니다. 방귀 잘 끼는 분들은 뭘 드셔도 많이 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음식에 고구마에만 상관없이. 연관이 돼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리현상이다. 네, 저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고구마는 방귀와 관련이 있답니다. 네, 남자분 두 분이 맞추셨어요. 네, 실제로 고구마에는 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가 돼 있는데요. 이 아마이드는 장 내에 들어가면 유익균이나 유해균, 사실은 전부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세균들이 이 아마이드를 섭취하면서 증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스를 많이 발생을 시키게 돼요. 그리고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고구마 자체가 식이섬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소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그 장내 세균들의 먹이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사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고구마는 방귀와 관련이 있다가 정답입니다. 네. 고구마 많이 먹으면 이 방귀가 나온다는 걸 알거든. 이게 중요한 일 앞두고는 안 먹게 돼.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냄새는 왜 이렇게 또 심한 거예요? 아니 자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구마 먹는 거 네.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맛있는 고구마를 이 방귀 때문에 굳이 참지 않으셔도 괜찮은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있어요? 팁을 드릴게요. 오, 적어야겠다. 그거는 문제를 내셔야지. 진짜. 그거는 문제 내셔야지. 네. 그래도 고구마를 먹어도 어. 이런 생리 현상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펙틴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과 함께 먹으면 이 펙틴이 바로 이제 이 가스 발생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대표적인 게 사과, 그리고 사과. 매실. 또는 딸기, 딸기. 또는 뭐 바나나 이런 과일들이 주로 펙틴이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고구마 드실 때 이런 과일들을 조금 같이 곁들여 드실 수 있으면 좋고요. 또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동치미나 열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궁합인 거예요. 네, 동치미에도 역시 펙틴이 함유가 돼 있고 무나 열무, 그러니까 무 종류에는 디아스타제라고 해서 전분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어요. 이야. 그래서 고구마의 주성분이 전분이기 때문에 이걸 소화를 잘하게 도와주는 그런 효소가 함유가 돼 있어서 이런 동치미라든가 이런 무김치랑 함께 드시게 되면 이런 생리 현상을 많이 줄이실 수가 그게 있습니다. 언제쯤부터 그렇게 한 사발 쭉 마셔봐요, 그냥. 시원하죠. 그러니까 고구마는 특히나 이제 잘 체하기 때문에 어떤 양념을 쳐서 먹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먹는 거죠. 소금도 안 치고 가슴만 치면 돼요. 어머.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동치미 국물 쫙 먹고 소화 다 됐어요. 이렇게. 여름에도 좋아요. 네. 동치미 그 냉동실에 놔뒀던 거 조금 녹여가지고 얼음이 싹 시원하게. 들었을 때 먹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고구마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을까요? 벗겨서 먹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껍질에 영양분이 많이 함유돼 있다. 네. 근데 뭐 당근이라든가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저는 사과도 그렇고. 귀찮아서 그걸 못 가요. 음식이 있으면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언제 까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자, 정답은 정답은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입니다. 역시. 네. 이유는 허참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승자도 역시 저는 허참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껍질째 먹는 게 좋다. 그렇죠. 네. 네. 영양소가 껍질에 영양소 있기 껍질에 때문에. 귀찮아서가 가량 함유돼 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영양 성분이 특히 많이 함유가 돼 있냐면요. 고구마도 보면 껍질이 굉장히 색깔이 진하잖아요. 색깔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고요. 껍질 부분에 특히 예. 식이섬유소도 껍질 부분에 특히 많이 함유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칼륨과 같은 이런 미네랄도 껍질 부분에 많기 때문에 껍질 부분까지 깨끗하게 잘 씻어서 조리할 수 있다면 껍질째 드시는 게 아주 좋아요. 감자나 무 대신에 고구마가 많이 날 때는 껍질째 깨끗이 씻은 고구마를 이렇게 편편 썰어가지고 생선 조림하거나 이렇게 할 때 고구마를 많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껍질째 좀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호박 대신에 네, 호박이나 뭐 감자 감자 대신에, 대신에 고구마도- 고구마를 쓸 때도 많아요. 나 그거 진짜 안 먹어봤는데. 네, 네, 맛있어요. 닭갈비 할 때 많이 넣죠. 아, 그러네요, 네. 진짜. 떡순 씨. 쩍쩍하게 즐기는 방법도 알아봤는데 이 고구마도 하루에 먹어야 할 적정량이 있습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마가 다이어트 식품이기는 하지만 고구마가 열량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아마 지금 갖고 있는 저 고구마 정도 사이즈라면 200g 가까이 될 거예요. 그거 하나가. 그러면 그게 칼로리로 치자면 한 200칼로리가 좀 넘기 때문에 거의 밥 한 공기 분량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사이즈라면 하루에 한 개 정도. 네.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고구마가 워낙 이제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작은 사이즈라면 한 2개 정도까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이거 하루에 몇 개 먹으면 방귀를 달고 살지. 맞아요. 다이어트 예, 한다고. 앉았다 예. 일어날 때도 그 추진력으로 일어나기도 해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어떤 식품이든 그렇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서 사실은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고 조금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워낙 좋은 식품이기는 하지만 맛으로 따지면 군고구마가 아주 좋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도가 높아지고 이제 혈당 지수가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거나 또는 이제 혈당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군고구마 형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생으로 그럼 먹어야 돼요. 아니면 이제 물로 쪄서 물로 쪄서. 이제 네. 드시는 게 가장 좋고 항상 이제 탄수화물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고
조리하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물로 쪄서 조리를 할 때는 물로 조리를 할 때는 100도에서 아주 높아도 뭐 100도 언저리에서 조리가 네네. 되잖아요. 그럴 때는 별로 변형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오븐에 굽거나 요즘에 이제 에어프라이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기름을 안 쓴다는 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온도가 160도, 180도, 200도, 220도 이렇게 올라갈수록 유해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낮은 온도에서 조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중국집에서 저 후식으로 네. 고구마 이렇게 네, 마탕. 아, 마탕 네. 네. 그걸 주는데 고구마를 왜 주는 거예요? 이랬더니 그게 나트륨 잡아요 이러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칼륨이 바로 나트륨을 많이 빼줘요. 그래서 김치와 고구마가 만나면 맛도 좋지만 김치는 고구마의 소화를 도와주는 반면에 고구마는 김치에 많이 들어있는 나트륨을 빼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궁합이 아주 좋은 거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종일 고구마만 먹었는데 뭐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네.